자,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오늘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여야는 서로 힘겨루기를 한 끝에 타협점을 찾아서 국정조사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누구보다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크다, 파면시켜라. 그 시한이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죠. 그러자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 카드를 또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국정조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렵게 타협점을 찾은 국정조사가 다시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좀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들 자꾸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국정조사를 또다시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여당의 이런 방탄용 이런 프레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분리되어서 생각해야 하는 책임자 문책과 그리고 별개로서의 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라는 점은 분명히 밝힙니다.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해임 건의안을 오늘 의총을 거쳐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고 그마저도 거부할 시에 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탄핵소추까지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랑을 몽땅 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이 안 되면 또 탄핵 소추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민심이나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보이콧까지는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는 민주당이 하는 조치들을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생각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서 국정조사 정말로 거부할지는 차차 논의하겠다. 아마 조금 전부터 원내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모아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재현 전 의원님. 지금 당장 사실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 선언하기도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입장은 맞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이 사실 그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된 그 조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국정조사를 직접 받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또 산하 기관들도 국정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지휘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해임 건의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끝내봤자 사실 나올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을 정치 공세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상황으로 몰릴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이제 탄핵소추 발의를 하면 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해임하기도 어려워져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럼 이게 아주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를 해서 계속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구도로 이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제가 봐서도 해법이 잘 안 나오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심이 가장 크겠네요.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전략을 직접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휘하면서 자신이 직접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참 마땅치 않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면 해임 건의안도 통과시킬 수 있고 탄핵소추 발의를 해버리면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될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끌지 또 알 수도 없거든요. 이런
과정을 전체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국정조사 합의와 이상민 장관 파면, 해임, 이건 또 별개다. 민주당은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별개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여와 야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과 유가족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유가족분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도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유가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런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은 장관 없었습니다. 과거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당시 행안부 장관 2주 만에 사퇴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대신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가 보충해야 될 비어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들 비어있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국정조사에서 잘못된 게 없으면 이상민 장관 그냥 둘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 보인다라고 하면 국정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조금 더 누그러질 거예요. 그런데 버티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 잘못해놓고 애먼 청년들 그렇게 아깝게 목숨 빼앗아 놓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타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여야의 관계는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들을 선별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분들이 나올 텐데 지금 뭐 그냥 유가족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죠. 지금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지금 선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또 그리고 뭐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서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까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국정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해임 건의안부터 내면 국정조사에 대해서 사실상 별로 뜻이 없는 것 아닌가. 국정조사를 해서 크게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좀 지금 국정조사를 너무 정략적으로만 끌고 왔다라고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말씀하시는데 방탄이 됩니까? 야당 당사도 압수수색하고 국회 본청도 압수수색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곧 뭐 아무리 처벌 받습니까? 방탄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방탄 자꾸 그렇게 이 사태를 그쪽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갑자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진작부터 파면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그리고 또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태의 진실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법적 책임은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책임은 주요 책임자 하급자들에게 겨눠지고 있고 수사도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몇몇 하급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해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한번 추궁을 하시고 그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 가서 해임 건의안을 낸다면 저는 뭐 충분히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정조사 이제 시작해놓고 합의해놓고 곧바로 해임 건의안을 내면 이것은 뭐 도대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왜 시작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거조차 좀 의문이에요.
국정조사가 장관 해임하려고 국정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와 정치적 책임,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뭉뚱거리로 해서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나치게 행안부 장관 지키려고 하다가 자칫 국민들에게 더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 수 지금 있다. 어느 누구도 정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이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정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설사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결국은 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수없이 저도 생각도 하고 그런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하는 민주당의 처사 또는 심지어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보면서 저거는 좀 과하다. 오히려 저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가 좀 지켜줄 수 있으면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란 것이 무슨 자신의 책임에 적절한 그런 처분이 있어야 되지,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 사람이 그 지위에 있으니까 모든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생각.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자꾸 무슨 대통령이 가까우니까 저분을 너무 감싸고 돈다 그렇게 자꾸 평가를 하셨는데, 과연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그것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들어봤고요. 유족분들이 모임이 협의체로 진전되고 있다. 초반에는 10명, 20명 정도의 유족분들이 모였는데, 아마 오늘 오전 기사 보니까 60명, 70명 가까운 분들이 그 가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들었고요. 이 유족협의체에서 또 어떠한 목소리를 내느냐, 또 정부가 그 유족분들과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전달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또 유족분들이 집단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로 강하게 만약에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또 어떠한 반응과 대답을 내놓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어제 여러분께서 가슴 저리고 보신 월드컵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